반려견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을 평가해 왔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규칙들이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그 규칙을 어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반려견의 뜬금없어 보이던 행동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반려견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규칙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밤 반려견이 어디서 잠을 자는지야말로 여러분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K9 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바로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듣고 큰 충격을 받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반려견을 껴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아이들도 반려견을 껴안죠. 그러면 반려견은 가만히 서서 어쩌면 꼬리를 살짝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사랑하니까 참아주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절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개들은 서로를 껴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한 몸이 다른 몸을 감싸는 그 행동은 개의 언어로는 단 한 가지, 바로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끌어당길 때 반려견의 신경계는 이를 다른 동물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주인이 껴안았을 때 반려견의 표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의 개들이 전형적인 스트레스 신호를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도록 눈이 커지거나 귀가 뒤로 젖혀지고 고개를 돌리며 입술이 경직되는 모습들이죠. 이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닙니다. 억눌린 갈등의 신호입니다. 반려견은 포옹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에게 신체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반려견이 먼저 다가오게 하세요. 귀 뒤쪽이나 가슴,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 등 개들이 실제로 만져주기를 원하는 곳을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는 신체적 언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6번째 규칙을 듣고 나면 반려견이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반려견이 소파를 물어뜯었거나 쓰레기통을 엎었거나 카펫에 실수를 해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참상을 발견한 여러분은 반려견을 부릅니다. 어쩌면 반려견이 이미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를 보며 다가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은 훈육을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엉망이 된 곳을 가리키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하려 하죠. 하지만 반려견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개의 행동 심리에서 가장 마음 아픈 진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여러분이 그렇게 훈육할 때마다 사실은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한 채 이유도 모를 공포감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시간은 단 2초 남짓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개의 뇌가 원인과 결과를 처리하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2초가 넘어간 일들, 즉 행동을 한 지 몇 분이나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려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연결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망가진 쿠션 앞에서 반려견이 짓는 그 유명한 죄책감 가득한 표정은 사실 죄책감이 아닙니다. 바너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 표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짓과 목소리 톤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방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반려견은 그저 여러분이 내뿜는 분위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게다가 이런 일은 그 순간의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한참 뒤에 혼나는 것이 반복된 개들은 문제 행동을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 상황 자체를 예측할 수 없고 두려운 일로 학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여러분과 반려견 사이의 신뢰라는 기초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올바른 규칙은 실시간으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행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이 초안의 상황을 포착하고 다른 올바른 행동으로 유도한 뒤 칭찬하고 보상해 주세요. 그것만이 반려견의 뇌가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훈육 방식입니다. 아직 4가지 규칙이 더 남았습니다. 특히 눈맞춤에 관한 규칙은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이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3번째, 공원 산책 중입니다. 다른 개가 다가오거나 낯선 사람이 손을 내밀며 쪼그려 앉습니다. 반려견은 뒷걸음질을 치며 여러분 다리 뒤로 숨고 어쩌면 낮게 으르렁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괜찮아. 가서 인사해라며 반려견의 등을 앞으로 살짝 떠밉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속 다가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죠. 좋은 의도였다는 건 압니다. 거의 모든 보호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방금 반려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도 사회성에 있어 아주 다양한 성향을 가집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인사하고 싶어하는 외향적인 개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하고 쉽게 자극을 받으며 억지로 하는 사회적 교류를 진심으로 불편해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다를 뿐입니다. 반려견이 편안함을 느끼는 한계를 넘어 억지로 상황을 강요할 때, 온몸으로 싫다고 말하는데도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을 때 여러분은 동시에 2가지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첫째,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둘째,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위협을 멈추기 위해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하고 달려드는 등 행동을 극단적으로 키워야만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사회적 교류를 자주 강요받은 개들은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은 개들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관련 행동을 보일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반려견이 불편해한다는 신호는 항상 존재합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 말려 들어간 꼬리, 뒤로 바짝 붙은 귀, 다가오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옮기는 행동, 혹은 상황에 맞지 않게 하품을 하거나 입술을 핥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규칙은 바로 반려견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삶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반려견이 이거 싫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역할은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개의 사회적 자신감은 준비되기도 전에 억지로 떠밀릴 때가 아니라 개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갈 때 자라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4번째 규칙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어기면서도 그것이 반려견의 안정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4번째, 평소에는 소파에 못 올라오게 하면서 여러분이 슬퍼서 위로가 필요할 때만 올라오게 허락합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조르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몰래 맛있는 걸 쥐어줍니다. 사람에게 뛰어오르는 걸 금지하면서도 하루 종일 못 보다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반가워하는 모습이 귀엽다고 그냥 받아줍니다. 이런 행동들은 해롭지 않고 유동적이며 심지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반려견은 그 유동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엉망인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는 인간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감정, 특별한 날에 따라 규칙에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오직 패턴입니다. 개에게 있어 일관성은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예측하는 학습 방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규칙이 자꾸 바뀌고 뛰어오를 때 어떨 때는 웃어주고 어떨 때는 엄하게 혼낸다면 반려견은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려견이 규칙을 잊어버리는 것은 고집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규칙 자체를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눈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에게 눈치 게임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개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같은 행동에 대해 보상과 훈육이 일관성 없이 주어지면 개는 혼란과 불안에 빠져 그 행동을 줄이기는커녕 더 자주 시도하게 된다는 것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계속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끈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일관성은 차가운 억압이 아닙니다. 반려견에게 세상이 안전하고 말이 통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 2가지 규칙이 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규칙인 반려견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5번째 규칙은 인간과 개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실수일 것입니다. 5번째, 지금 당장 반려견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피하지 마세요. 반려견이 먼저 시선을 피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개가 딴청을 피우거나 복종하거나 쉽게 지루해한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처음 만난 그날부터 반려견이 줄곧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개의 사회적 언어에서 길고 직접적인 눈맞춤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결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낯선 2마리의 개가 다가갈 때 한 마리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빤히 쳐다본다면 주변의 모든 개들은 그것을 잠재적인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맞서 싸우거나 피해야 할 도전장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뇌에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반려견은 그 생존 본능을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합니다. 아무리 사랑 가득한 마음이라 해도 여러분이 뚫어지게 응시할 때 반려견의 신경계는 다른 개가 도전을 걸어왔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신호도 생물학적인 반응도 똑같습니다. 응용동물 행동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길고 직접적인 눈맞춤을 한 개들은 시선을 피하고 편안한 자세로 다가간 사람을 만난 개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굴 근육에 힘을 빼고 초점을 살짝 흐린 부드러운 눈맞춤은 실제로 유대감을 깊게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교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개와 주인이 서로 다정하게 눈을 맞출 때 둘 다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할 때 나오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부드럽고 편안하며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고 강하게 노려보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을 바라볼 때는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긴장을 푸세요. 눈을 천천히 깜빡여주고 먼저 시선을 돌려주세요. 개의 언어에서 시선을 먼저 피하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위협할 생각이 없어라고 말해주는 가장 다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지금까지 달려온 가장 중요한 순간인 6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규칙들을 배웠고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수많은 신호들을 통해 반려견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신호들, 하루 종일 반려견이 하는 모든 선택들은 결국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장소로 압축됩니다. 바로 반려견이 잠을 자기 위해 선택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방비 상태이자 가장 솔직한 행동입니다.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떤 연기도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거나 본능을 억누를 수도 없죠.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에 그들이 머물기로 선택한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해 느끼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바짝 붙어 자거나 다리 쪽에 동그랗게 말고 자거나 발 위에 엎드려 자거나 옆구리에 파고들어 자는 개는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무의식의 상태,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기꺼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절대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개라는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뢰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개의 특성상 잠을 자는 위치는 서열과 유대감의 깊이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당신과 살을 맞대고 자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두피자 안전한 피난처이며 세상에서 유일한 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몸이 닿지 않는 곳, 자기만의 방석이나 방 구석 혹은 문 근처에서 자는 개 역시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완충지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능이 높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개들이나 열이 많아서 조금 떨어져 자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개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아직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개들에게서도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가 굳건하게 자리 잡았지만 아직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완전히 다른 방, 닫힌 문 뒤, 침대 밑, 구석진 곳에서만 매번 잠을 잔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의도적인 것이며 종종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규칙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어긴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은 스트레스의 가능성조차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부드러운 눈 깜빡임, 경계를 존중해주는 태도, 일관성 있는 규칙,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다정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반려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신뢰의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 거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견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어느 날 밤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바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비로소 반려견이 나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의 언어와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규칙들을 어기고 계셨나요? 이 영상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면 반려견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